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주식이 올라가는데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돈 번 것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세금을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스크랩터를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또 언제나 그렇듯 저희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들, 그리고 제가 봤던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금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자체는 하나예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취득세를 올리면 그나마 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 나오는 게 양도세랑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그렇게 올려야 되는지는 기사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 논리는 그겁니다. 이제 세금을 좀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거고, 세금들을 많이 내게 하면 이제 집주인들이 매도 압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매도 압박을 받게 됐다라고 하면 매물이 증가가 되고 세금을 버티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집값이 안정이 된다. 이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공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뭐라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에 놓였다라고 하면 이런 정책이나 이런 제안을 할 것 같다라는 것들은, 저는 뭐 크게 이견은 없는데, 이제 현실은 왜 다르게 움직이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잡혀야 되는데 왜 잡히지 않을까? 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 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습니다. 그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그리고 정리할 사람들이 대부분 정리했던 이유들이 뭐냐면, 그때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주택수를 많이 줄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진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금을 버티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압박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안 팔고 버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은 겁니다. 진짜 현금이 좀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낼 수 있는 세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신 분, 그리고 정말 장기 보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뭐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아이가 있어서 뭐 이 아이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주택 수나 이런 것들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안 판다?' 그러면 진짜 세금이 문제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 집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강남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버티면 손실보다는 이득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증여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증여를 하는 게 하는 것보다 세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냥 물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의 대물림이 될 수 있죠. 이제 부의 대물림처럼 계속 증여를 해 나가면 증여세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증여를 하고 버티고, 혹은 세입자를 줬다, 세입자가 지금 있다라고 하면 월세를 올리거나, 그럼 그 월세를 가지고 종부세나 그리고 보유세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세금 때문에 팔기 싫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세금 때문에 뭐 진짜 팔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이거 못 버텨 가지고 경매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지금 서울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어떻게든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보유 주택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충분히 지금 버티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죠. 뭐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저는 똑같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부세를 인상을 하고 보유세를 인상을 하고 규제가 계속 생겼었습니다, 그때. 그럼 그때 결과는 어땠나요? 매물이 거의 안 나왔고 매물 잠김 현상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과 상승을 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엄청나게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 '같은 방법을 쓴다.'라고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정책을 비판하고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은 방법으로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는 요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제나 매번 얘기하지만 이 집값의 상승 원인은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이 50 채밖에 안 되는데 살고 싶은 사람들이 100 명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집은, 이 곳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결국 본질적인 거, 집이 100 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값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이고, 그리고 저는 일자리, 그리고 학군, 교통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주도적인 가격 결정을 하는 큰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것들, 본질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제 새로운 공급을 할 곳들이 없다는 거죠. 그럼 주변 지역이 풍선 효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 본질적인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라는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세금의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리고 월세도 올라가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임대인이 부담을 전가하는 거죠.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그럼 결국은 이제 무주택자들이 부담이 증가가 되는 거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또 내세우겠죠. 뭐 임대주택이나 뭘 하겠다. 근데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나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을 못 할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와 자꾸 더 좋은 곳들을 보게 되고, 좋은 곳들을 보게 되면 결국 더 좋은 곳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현재 시장은 이런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이제 세금 뉴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주 물량이나, 그리고 전세 가격, 그리고 미분양이 얼마나 났는지, 그리고 공급이 지금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대출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 기사 딱 나오면 그냥 본질적인 숫자나 그 레퍼토리, 히스토리 이런 것들에 집착을 많이들 하시는데, 결국 우리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결국 돈 버는 게 1 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1 번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요와 공급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건 그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력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서울 집값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세금 계속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공급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급이라는 것도 진짜 지을 땅이 지금 서울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에도 지금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국의 부동산은 우상향을 하게 될 거고, 이 우상향을 한다라는 것도 언제까지나 우상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우상향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그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든 부동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중에 노력 중에 하나가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경매 뭐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하면서도 뉴스 기사 계속 보셔야 돼요. 경매한다고 해서 경매만 딱 보시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뉴스나 흐름도 좀 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곳에 좀 대입도 해 보시고, 그리고 대입을 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돼서, 경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하셔야 됩니다.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잊지 마시고, 저도 매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계속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